안녕하세요. 직무의 문을 대신 두드려드리는 유튜브 채널 노크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BDAI 운영진 신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희 채널 소개부터 드릴게요. 노크토크는 AI 데이터 분석 연합학회 BDAI와 HR 커뮤니티 기고만장이 함께 만드는 직무 인터뷰 채널이에요. BDAI는 전국 70개 이상 대학의 네트워크를 둔 누적 학회원 8,000명 규모의 국내 1위 데이터 분석 학회입니다. 기고만장은 2만 명이 넘는 HR 담당자가 모인 국내 최대 HR 실명 커뮤니티예요. 데이터 분야 학회와 HR 분야 커뮤니티가 만나서 취준생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만한 직무 이야기를 현직자 입으로 직접 풀어드리는 것이 주 컨텐츠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은 직무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연봉, 워라밸, 적성?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막상 내가 가고 싶은 직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다룰 직무는 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HR입니다. HR이라고 하면 보통 채용 일을 하는 인사팀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채용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HR이라는 직무를 전체적으로 다뤄보기 위해서 분야가 서로 다른 두 분의 HR 현직자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푸드에서 현재 인사제도 기획 및 운영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인사 업무한 지는 이제 9년 된 함형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솔 홈데코에서 HR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전승미라고 합니다. 저는 HR 직무를 15년 이상 하고 있고요. 회사의 전략 방향이 제대로 된 성과와 또 실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람과 조직 구조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HR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분야의 결이 되게 다르신 것 같아요. 형주님은 현재 HRM 업무를 하고 계셔서 조금 더 실무적인 디테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고, 승민님은 HR 직무에 조금 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HR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HR이라는 직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도 인사학과 이렇게 따로 전공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직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두 분은 직무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시절에 우연히 HR 부서에서 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이제 그때 처음으로 강의실에서 봤었던 인적자원 관련 다른 실질적인 인사 업무에 대해서 좀 경험할 수 있었고, 그때 이제 귀인을 만났죠. 그 당시 HR 담당 이사님께서 너는 인사 업무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좀 오게 됐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처음에 인사 직무를 딱 보고 왔던 건 아니고요. 정말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주변에서 저를 많이 찾아주고 상담도 많이 좀 요청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나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 맞나 하고서는 사실 인사 직무를 처음 오게 됐는데요. 막상 일을 해보니까 단순히 사람을 좋아해서 되는 일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준과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또 MBTI J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인사 직무를 딱 보고 온 건 아니지만 와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저희도 좀 잘 맞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두 분 다 각자 경험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HR이라는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직무 탐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HR 분야에 관심은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HR 안에 있는 분야 구조부터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HR은 크게 HRM과 HRD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HRM은
직원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겪게 되는 모든 인사 제도와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채용, 평가, 보상, 승진과 같은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일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반면 HRD는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고 조직의 역량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HR 안에서도 이렇게 역할과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커리어 방향성도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먼저 형준님께서는 HRM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실무 관점에서 실제로 HRM이 어떤 일을 하는 분야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회사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반적인 것을 좀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용, 그다음에 급여, 승격, 노사,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회식 열고 내일은 징계위원회 여는 약간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채용을 따로 분리하시긴 했지만 이제 HRM과 HRD로 사실 인사 직무가 크게는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이제 구성원이 들어왔을 때 그 구성원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또 역할을 주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게 HRD 쪽이라면은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게 HRM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HR이라는 걸 이제 영어를 풀어서 보면 휴먼 리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끼리만 일을 하지 않죠. AI라는 게 정말 너무나도 저희의 이 사무 생활에 이제는 AI 없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HR이 휴먼 리소스가 아니라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리소스가 되지 않겠냐라는 좀 그런 확장성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AI가 점점 발전하면서 정말 모든 일에 AI가 같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리소스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혹시 인사 업무에서 AI가 활용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채용에서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채용 사이트에 이제 JD라고 해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그걸 이제 올리잖아요. 그때 그 부분을 이제 AI를 통해서 현업에서 받은 필요한 역량을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뭐 교육 쪽에서 활용을 한다면 어떤 교환을 만든다던가 혹은 교육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를 잡거나 교육 일정을 수립을 할 때 사실 AI에서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쓰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초안을 만드는 정도로는 현재까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는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인 만큼 HR도 기존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HRM과 HRD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전에 알아보았는데요.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워라밸이나 급여 같은 좀 현실적인 부분들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혹시 분야별로 각각의 장단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도 현직자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HRM 쪽에 있는데 사실 급여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HRM에 계신 분들이 HRD로 가기도 하고 하면서 같은 이제 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HR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뭐 평가, 승격, 발령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이쪽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저쪽 부서에서는 저런 업무를 하고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알게 되는 좋은 측면이 있는데 반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려면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해야 되거든요. 결국에 아니면 커피를 마시거나. 근데 결국 이제 그것은 즉슨 제 시간을 업무 외적으로 많이 쏟아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왼쪽은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HRM과 HRD 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M은 아무래도 제도나 형평 혹은 그 기준이 굉장히 좀 필요한 직무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민감한 이슈라던가 이런 걸 다루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HRD는 어떻게 보면은 구성원들의 성장이나 협업이라던가 이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량적인 것보단 정성적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급여 수준이라던가 이런 워라밸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HRD냐 M이냐가 아니라 이 회사의 규모라던가 산업군이라던가 그 산업군에 이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금 작은 회사에서는 한 사람이 HRM과 D를 같이 맡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큰 회사에서는 이런 HRD와 M이 많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D는 정말 정교하게 그 역할만 하는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딱 M이다 D다라고 나누기는 어렵고 산업군, 회사의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HR 직무의 전문성은 어떤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실무자적인 측면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일단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급여 업무를 했다고 하면 급여 업무뿐만 아니라 인사 기획적인 측면, 그 다음에 뭐 노사적인 측면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시야가 전문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원들이 급여 인상을 되게 강력히 원해요. 그래서 노사에서는 급여를 올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인건비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것처럼 이제 어느 한 사건이 하나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계돼서 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뭐 말씀해주신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뭐 나무도 볼 줄 알고 숲도 볼 줄 알아야 되는 좀 직무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한 공감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구성원들이나 뭐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카테고리 형태로 좀 기준을 수립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기준을 좀 수립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인사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주님께서는 수평적인 시각을 강조해 주셨고 승미님께서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관점이지만 두 의견 모두 HR 전문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HR 직무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실무적인 영역까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취업 준비생분들 입장에서는 뭐 HRM은 이런 일을 합니다. HRD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두 분은 실제로 출근을 하시면 하루를 좀 어떻게 보내시는지 그리고 반복되는 루틴 같은 게 있으신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형준이 먼저 하루 일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출근을 조금 일찍 합니다. 일찍 해서 저는 뭐 일을 하려고 출근을 일찍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좀 생각 정리를 하고 저만의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예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전 업무를 시작을 하고요. 그때 처음에는 보통 이제 루틴한 반복적인 업무들을 주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휴직, 복직, 퇴직자들이 좀 많아서 그거 관리를 좀 하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좀 더 큰 단위의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인력 제도를 어떻게 좀 개선할 건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기도 하고 그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기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요구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퇴근하고 나서도 매일은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과 비슷한 그런 식사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행정 처리부터 인력 운영, 제도 검토까지 생각보다 업무 범위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승민님은 현재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다 보니까 하루의 업무 흐름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하루를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일찍 출근하진 않고요. 제가 너무 일찍 출근하면 또 팀원들이 네. 적정 시간에 좀 출근을 하는 것 같고요. 30분 정도 이내로 좀 빨리 출근을 해서 저는 일단 제가 오늘 반드시 끝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적어도 3가지 이상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를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장이다 보니까 우리 팀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이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내가 의사결정을 해주고 해결을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일단 오전 시간에는 조금 제 시간을 가지면서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나머지는 회의를 합니다. 정말 회의의 연속이에요. 정말 회의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나온 또 그 결과물이나 저희가 해나가야 되는 성과물에 대해서 이제 팀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팀원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는 이런 형태의 전반적인 업무가 사실 좀 루틴한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인사 직무는 계획된 이제 일정들이 있어요. 언제 급여가 나가야 되고 언제 평가를 해야 되고 계획된 일정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갑자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뭐 채용을 해서 이제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마다 빠르게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좀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도 이제 팀원들한테 이런 가이드를 좀 많이 주고 있긴 하죠.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히 정해진 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라 현업이나 구성원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 상황을 판단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업무를 하실 때 같은 팀 말고 다른 부서 팀원들하고도 이렇게 협업을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협업을 진행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협업을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는 주로 이제 HRM을 다루다 보니까 조직 관련해서 이야기할 케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조직을 개편한다거나 발령을 한다거나 신규 채용을 한 후에 부서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사실 현업에 계신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사에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현업에 알고 있는 내용과 수준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업에 가서 정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직 개편을 구상을 하고 발령을 내고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인사 안에서만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인사 업무를 안 하셨다 보니까 모르는 내용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좀 더 설명도 좀 해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협업은 저희 HR은 거의 모든 부서와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구성원들, 임원, 대표님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그 모든 역할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HR이다 보니까 다들 일단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다가가면은 왜 오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막상 오시면 저희도 또 뭐가 문제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협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HR이 좀 너무 본인이 위에 있다 라던가 이제 좀 그런 갑의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HR 직무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모든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부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협업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모든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인사만의 기준과 또 나름의 뭔가 소통을 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하는 게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분 모두 일하시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네, 저는 노사 업무할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노사 업무 했을 때는 조직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제 사건 사고 조사를 좀 많이 했었어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이쪽이 주 분야였는데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이랑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양측 주장이 엇갈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민해서 판단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이제 노동위원회까지 갔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게 참 쉽지 않았던 정말 어려웠던 순간들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되게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해 주셔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실제로 뭔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정이 난 경우에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거는 좀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정이 난다고 하면 당연히 징계가 나가겠죠. 징계가 나가고 그 다음에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을 분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계적으로 발령이 나는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승민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뭔가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셨던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구성원의 감정과 이 조직의 기준이 충돌을 할 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 괴롭힘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과 비슷한 예를 들면 인사팀한테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 와서 나는 팀장님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인사팀 입장에서는 너무 이 사람 힘들고 공감은 하지만 왜 이 정도로? 이건 당연히 이 정도는 팀장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이건 성장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본인이 기분이 나빠서 나의 감정이 상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인사팀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사실 아니잖아요. 이거는 직장 괴롭힘이 아닙니다 라고 네.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이 중간 지점을 조율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정과 공감은 다르거든요. 이 사람이 힘들다는 걸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을 공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을 정말 조율하는 게 저도 너무 힘들 때가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힘든 거는 공감은 해주되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사실 저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기준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이 정말 어렵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혹시 HR 업무를 하실 때 이거 하나는 꼭 신경 써야 한다 그런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항상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사에서 만드는 제도는 이제 적용되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의 전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이게 이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불편함은 없을지 혹시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보고 항상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면 기준과 기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기준은 아무래도 인사에서는 선례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예외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 선례가 만들어지면 그 뒤에는 무조건 그 방식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뭐 A와 B가 저한테 요청을 했는데 둘한테 다른 형태의 피드백을 주면은 이 인사에 대한 신뢰를 잃기가 쉽거든요. 인사팀이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게 하네. 그러면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인사에서 본인이 그 직무를 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혹은 인사 규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 그걸 바탕으로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취업준비생분들 같은 경우도 처음에 HR 직무로 오시면 그 회사의 인사 규정을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록인데요. 사람은 한 가지 단어를 얘기를 해도 이 단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각자의 우주와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잘 부탁드려요의 잘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다르거든요.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가 잘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어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했을 때 이 회의의 결과물을 기록으로 남겨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같은 이 기록물로 공유를 하지 않으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결과물을 나중에 가지고 와서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처음에 이제 신입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굳이 시키지 않아도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을 써서 왔어. 야 그러면은 그 기록물이 우리의 소통의 하나의 그 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기준과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입사원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정말 작은 회의라도 했을 때 한번 그거를 GPT를 사용하셔도 되고 회의록을 써서 한번 전달을 해주시면은 아니 이런 신입이 들어왔나?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2부에서는 HR 직무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구독 눌러주시면 2부가 업로드 됐을 때 바로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